변동성이 심해서 어지러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역대급 강세장인 만큼 변동성도 역대급이라서 변동성을 지켜보면 좀 어지럽고 힘들 수 있죠. 그래서 매일마다 시세를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전망이요? 내일 전망 뭐 알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근데 투자를 항상 어렵게 만드는 건 당장 오늘 내일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압니까? 오늘 내일 시장 어떻게 될지.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낮은 확률에 내가 배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거는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될까? 오늘 내일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일 시장 흐름 보면서 단타 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은 저는 뭐 돈 벌려는 목적보다도 좀 자산을 어느 정도 파킹해 놓는다라는 관점으로 비트코인은 한 개 이상 하는 게 네, 좋다라는 생각으로 일부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또 흐름 보면서 마저 좀 더 비트코인은 좀 살려고요. 다른 알트코인은 따로 보진 않는데 히토리 쪽이요? 히토리 쪽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국 탈세계와 이 패권 전쟁 시대에서 분명 또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테마주와 주도주를 선별해야겠죠. 그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때문에 단타쟁이 됐다고요? 근데 뭐 하루하루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루마다 종목이 시장이 뭐 5% 10% 이렇게 널뛰니까 여기에 내가 대응을 못하면 그만큼 막 5% 손해, 10% 손해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근데 결국 이러한 변동성 장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이 변동성 장세에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음, 안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원래 생각했던 기준대로 천천히 대응하고 오히려 투매를 좀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주식에 집중하는 게 경험상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방송과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투매하고 쏟아질 때 어,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식을 열심히 또 줍줍 샀죠. 그동안 주식 투자를 몇 년 고생했는데 어려움 다 극복되는 것 같다고요? 감사한 일이네요. 통신주가 상승 초입이냐고요? 초입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랐죠. 통신주들은 저는 이제 따로 멤버십 가족분들과 저번 달부터 좀 집중 공부를 했던지라 그 이후로 꽤나 올라서 초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장비 투자 사이클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니까 사이클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 초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가을바람님 채널에서 딱 한 번 나갔는데 그걸 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채널이 워낙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나갔었는데 그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멤버십은 올해 추가 모집 예정 없습니다. 네, 지금 이미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분들과 최대한 연말까지 네, 보다 더 책임감 갖고 최대한 도움 드리기 위해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모집하는 거는 제 욕심이라서 저는 그런 거에선 욕심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 항상 그릇만큼 네, 내 그릇을 깨닫고 내 그릇만큼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회원님의 숫자가 있는데 그 이상의 회원님과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제가 그릇이 더 커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천을 손절했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이번 시기에 복구 가능하냐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노력하셔야죠. '아 오늘은 집이 아니라 제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오순이 등장은 네 못합니다. 오순이 없습니다.' 로봇주 전망이요? 로봇주 전망? 로봇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긍정적이죠. 뭐 아직 지금 우리 일상에 로봇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 양산 시작된 거니까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로봇이 작년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달려가는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로봇을 워낙 좋아했던 입장에서 계속 매년 로봇 박람회도 가고 탐방도 가고 하는데 올해는 음, 더 이상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체와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숨 고르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장기적인 네, 성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워낙 다른 주도 섹터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로보티지 양전 음전 멀미난다고요? 소롱님 주가 날마다 주가 보고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추세 보면 된다니까요. 뭐가 걱정입니까? 로보티지 추세 지금 메인 추세 아직 깨지지도 않았는데 뭐 걱정이에요. 네. 저도 여기 단기 추세 깨졌을 때 일부 분할 매도하고 남은 물량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뭐 더 사지도 더 팔지도 않고 일부 분할 매도하고 남은 물량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지 30만 원 올라갈까요? 그럼 뭐 어찌 합니까? 어찌 알겠어요? 추세 안 깨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네. 로보티즈가 우리 이제 3만 원대에 공부해가지고 저도 3만 원대에 사놓고 지금 거의 10백억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죠. 이미 10배가 올랐는데. 근데 이제 실적이 10배가 오른 게 아니고 그만큼 1차적으로는 기대감으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어, 사실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쉬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굳이 더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진 않아요, 저도. 고점에 샀다고요? 고점에 살 거면 그만큼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고 사야죠. 이게 이미 10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과 신규로 접근하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잖아요. 이미 10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수익이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10% 20% 떨어져도 아직도 여전히 큰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10배 가까이 오르고 지금 밸류도 막 비싼 국면에서 내가 따라잡을 생각을 했다면 그만큼 더 타이트하게 봐야죠. 타이트하게. 기준을 더 타이트하게. 그게 내가 부담이면 아예 보질 말든가. 네. 상대적으로 비교적 밸류가 싸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도 많은데 굳이 10배 오른 상황에서 사야 돼요? 무리하게. 그러니까 모를 때 샀으면 지금 아니까 바꿔야죠. 바꾸면 돼요. 네. 모르고 산 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투자하면 되죠. 싼 주식 찾는 게 힘들어요. 밸류에이션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밸류에이션 공부를 해보시면 되세요. 어, 최소한 일단은 두 개의 기준을 좀 잡아보시면 좋은데 이 PBR이 가치주 개념으로는 한 배가 안 되는가? 이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주라면 성장주라면 요게 2, 30배가 안 되는가? 그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행 PER이 100배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이미 많이 비싼 겁니다. 음. 물론 주도주가 비싸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매수 접근 관점에서는 부담스럽긴 하죠. 특히나 주식 초보일수록 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막 비싼 주식보다는 비교적 비교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위주로 선별해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는 사실 개인적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내가 불안하면 그 불안한 만큼 현금 챙겨셔야죠. 여러분 비중은
나의 확신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비중은. 그만큼 내가 잘 모르겠으면 소액으로 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몰빵하지 마시고 그건 애초에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 급할 게 있습니까? 증권주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 증권주는 사실 투자 난이도가 매우 쉽죠. 너무 쉽잖아요. 사업하는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권 기업들은 돈을 그만큼 더 벌어가는 구조라서 네. 이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에서는 증권주는 실적의 우상향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과거보다 압도적인 이익을 벌고 있고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국장은 장투보다 추세가 깨지면 파는 게 좋은가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음, 사실 미국도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장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주식의 경우에 아무래도 시총 상위 빅테크 위주로 좀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인 성장. 그만큼 장기 투자했을 때 우상향의 수익을 내가 거둘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그룹을 잘 보시면 대부분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조업 특성상 경기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장투보다는 사이클에서 좋을 때 올라탔다가 안 좋을 때 팔고 나왔다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어, 지속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초볼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렵다면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고 또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고로 뭐 특정 종목을 뭐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해라 라는 방식의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뭐 추천주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 사야 돼요. 그다음에 뭐 어, A 종목 지금 사야 돼요. 네,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답변 안 합니다. 저는 같이 공부하는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딩을 원하시는 곳들은 리딩을 해주는 방송을 찾아가시면 되세요.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방송을 계속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 말 듣고 사고 팔 거면
차라리 직접 운용을 해 주는 곳에 믿고 맡기세요. 어차피 그 사람이 사라는 대로 사지도 못하고 팔라는 대로 팔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음. 계속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어보고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용사한테 그냥 맡겨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리딩방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진정 좋은 건가? 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후달려요? 사야벨스트 지주? 사야벨스틸 지주 그래도 오늘 우주항공주들이 다 반등을 좀 세게 해 줘서 나쁘진 않은데 또 장기적인 흐름은 살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살짝 깨져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이 다시 단기적으로 살아나려면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지켜보고 볼 필요가 있다 또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유가지수요? 유가지수는 investing.com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세요. investing.com 들어가시면 네이버에다가 investing.com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investing.com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차트, 어, 여기 차트 클릭하시면 바로 자 여기서 요거 이렇게 이제 WTI 유가 차트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차트 일봉, 주봉 이렇게 흐름 놓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계속 85불 정도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죠. 음. 저 뭐 여기다가 뭐 국제 유가 쳐도 나오고요. 네이버에다가. 네, 좀 더 이제 깔끔한 차트를 보고 싶으면은 investing.com에서 보셔도 되세요. 올해 2분기 주도 좀 뭐가 될지 궁금하다고요?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눈에 보이면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급하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너무 또 단기적인 흐름만 보고 막 전체를 판단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요? 공시는 보통 이제 뭐 HTS 기준으로는 여기 메뉴에다가 그냥 공시 치면은 이게 공시창이 나와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이게 일자별로 나오는 공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트라고 해가지고 네. 네이버에다가 이 다트라고 치시면은 DART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네, 검색해서 공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공시도 여러분들이 사실 어, 예전에는 이 공시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공부를 했어야 됐었거든요. 저도 공시 관련 책만 한 세네 권 찾아 읽고 할 정도로 공시 관련해서는 진짜 이 공부의 난이도가 좀 높은 높은 곳인데 요즘은 이것도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AI가 정보에 대한 해석만큼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자, 오늘 나온 공시 중에 좀 어렵게 볼 수 있는 공시 한번 찾아볼까요? 따단따단따단딴딴. 시총 큰 기업 중에 카카오에 대한 공시가 하나 나왔네. 자, 카카오 공시 요게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 다운받은 파일을 여러분들 쓰시는 GPT나 제미나이에다가 자 보여드릴게요. 제미나이에다가 파일 추가해가지고 아까 다운받았던 파일 이렇게 첨부를 해서 이 공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얘가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에 대해서 해석을 다 쉽게 풀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공시가 이제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되고요. 물론 AI가 뭐 다 100% 맞진 않겠지만 이런 이제 정보를 요약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해석해 준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을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라이브 방송은 전 다시 보기 없습니다. AI 정확하지 않다고요? 실시간으로 바뀌는 정보에 대해서는 AI도 그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죠.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요약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AI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활용의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막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 의존하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AI한테도 막 의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AI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안 내려줘요.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안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코멘트를 꼭 또 남기기도 하죠. AI도. 결국에는 내가 공부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내가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병원 갔는데 의사쌤도 강아지 초음파 사진 AI로 사진 보내서 확인한다고요. 그니까요. 이미 해당 영역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미. 내일 내마녀의 날이라던데 오늘보다 더 큰 변동성 보이겠죠.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워낙 지금 보시면은 그것도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investing.com 아까 그 들어갔던 사이트에서 좀 더 쉽게 보여드리면 네이버에다가 코스피 변동성 치면은 여기 밑에 이제 코스피 변동성 실시간 지수 요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건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이게 이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건데 저번 주가 80을 뚫었죠, 저번 주가.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저번 주 피크를 찍은 이후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저번 주에 비해서 점점 안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번 주 변동성 지수의 특징이 코스피 역사상 최대였어요, 최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번 주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쓸어 담았죠. 이럴 때 안 사면 언제 사나 하면서 또 혹시 몰라 놔두고 있었던 일부 현금을 가지고 저번 주에 또 열심히 줍줍줍줍 주식을 사 모았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번 주 저점을 깨지 막 세게 깨지 못하고 있죠, 시장이. 그렇죠? 저번 주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변동성이 예상되는 날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그렇게 뭐 하루하루 시장의 흐름마다 저는 대응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생각보다 주식을 그렇게 막 자주 사고 팔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추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추세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중요해서 추세가 안 깨지는 상황에서의 변동성은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매매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러한 강세장에서는 여러분들 매매를 자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경험상. 네. 상승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 상승장에서 내가 수익을 키우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이 상승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그냥 쭉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수익이 제일 잘 나요. 제일 편하고요. 제일 쉽고요. 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내가 못 참고 못 견디고 자꾸 막 샀다 팔았다 하니까 수익이 커질래야 커지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이러한 시장은 한국 역사상 처음 나온 시장인데 음, 이런 시장에서 주도주 끌고 가면서 수익 키워가지 또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시장에 따른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역사상 가장 강한 상승장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인 상황에서는 이 시장에 맞게끔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인 주도주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되게 이제 기초적인 질문들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올해 주식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방송에도 지금 실시간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주식 시작하신 분들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생각보다 많지 않네. 시장이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네, 이게 원래 어, 진짜 시장이 끝물일 거라면 여기서 채팅창 난리 나야 되거든요. 막 미친 듯이 막 네네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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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짜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막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시장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음, 시작하자마자 역대급 변동성을 그냥 맞고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새로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원치 않았지만 나는 그러니까 좀 나는 굉장히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웬걸 최전방으로 배치받아 갖고 특수부대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시장의 난이도가 역대급인 거죠, 지금. 나는 굉장히 여유롭게 돈 벌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주식시장 좋다고 하니까 남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좀 벌어봐야 되겠다. 편하게 한 돈도 벌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삼전이나 사복가 들어왔다가 이제 웬걸 이거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그냥 역대급 난이도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게 이런 시기에 시작하면 좀 어렵긴 해요. 음.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 생각에 90% 이상이 이런 시장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을 안 하다가 시작하시는 경우에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시장 좋다고 하니까 그럴 때 시작하다가 이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두드려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다 이제 깨닫죠. 아, 이게 주식을 쉽게 볼 게 아니구나. 어, 내가 이제 왜 주식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거는 나랑 안 맞다 하고 그냥 영영 떠나서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안 디디시는 분들,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얻어 터진 거 이제 물린 상황에서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계속 물린 채로 어,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냥 존버하시는 케이스. 세 번째는 떠났다가 그 맛을 못 잊어서 결국 다시 또 들어오는 케이스. 원래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남들이 다 주식하지 말라고 할 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음, 음. 근데 뭐 타이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100%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시작 자체는 뭐 최대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어차피 해야 하는 주식 투자이니까. 근데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좀 교육을 해줄 때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요. 왜냐면 백지이기 때문에 알려준 대로 막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게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게 막 백지가 아니라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이제 기존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헤매고 더 이제 복잡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근데 그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음, 초장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당장에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참 유난히 주식 투자만 유난히 주식 투자만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돈 벌 생각부터 해요. 돈 벌 생각만 해요, 사실. 다른 건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공부를 놓고 봤을 때, 뭐 공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100점 맞을 생각, 어? 바로 서울대 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 해요? 기초 서적 구매해서 어, 처음에 1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내 이제 실력 쌓아 나갈 생각을 하죠. 그 사업도 시작하자마자 돈 벌 생각부터 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업도 처음에 이제 어,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직원 어떻게 어, 채용해야 되는 건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만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이 주식 투자만 사람들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돈 벌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 이 생각부터 그냥 다 꼬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축구를 놓고 봐도 축구에서 당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시합 나가가지고 뭐 바로 골 넣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골이 넣어집니까? 내가 공을 한 번도 차본 적도 없는데 일단은 공을 발로 좀 다루는 방법부터 좀 파악하고 아 이렇게 해야지 공이 앞으로 차지는구나 이런 것부터 좀 하면서 차근차근 패스도 주고받는 방법도 배우고 슈팅하는 방법도 배우고 하면서 골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이제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돈 벌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해서든 잃지 않고 차근차근 투자하면서 불려나갈 생각으로 당장 시작부터 주식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주식 관련 서적을 몇십 권 읽고 공부하고 투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실제 투자를 제가 주식 투자 공부를 반년 이상 한 이후에나 천천히 차근차근 했단 말이에요. 시작부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을 100%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천천히 소액부터 연습해보고 진짜 내가 공부한 대로 잘 맞아떨어지네 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비중을 더 채워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잃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상패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고. 근데 왜 유난히 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다 하면 시작부터 쉽게 쉽게 돈 벌 생각부터 하시는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가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하니까 시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주식 투자 그 자체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너무나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기초부터 좀 다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나 근데 이 한국의 이 정서가 옛날부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또 유행에 너무 민감해서 막 남들이 하면 또 내가 따라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정서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해요. 어, 막 다른 나라 여행을 가도 뭔가 맛있어 보이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곳을 따라 줄을 서게 되는 경우가 유난히 한국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정말 딱 봤을 때, 야, 저기 진짜 저거 너무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를 막 생각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야, 저기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뭐야, 뭐야? 하면서 이제, 몰라, 일단 모래 꼬에 줄 서봐봐. 하면서 줄 서 있고.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그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저번 달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줄 서 있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쵸. 군중 심리. 남들이 하면 내가 또 따라 해야 될 것만 같고. 남들이 두쫑코 막 유행이라고 하니까 나도 두쫑코 한번 먹어봐야 될 것만 같고. 나는 초콜릿 싫어하는데 저런 디저트를 싫어하는데 괜히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될 것만 같고 줄을 서서 사야 될 것만 같고 그런 게 참 한국 사람들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니님 그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실패하기가 싫어서. 음. 그러니까 그래도 남들 따라하면 절반은 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줄을 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실패하기 싫어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음. 근데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이 뭐 좋을 순 있지만 주식 투자할 때만큼은 이 마인드가 독이 돼요. 이게 엄청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사실. 실패하기 싫어서 남들을 따라한다라는 거. 그게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엄청 좀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꼭 남들이 돈 벌었대. 야, 이 주식으로 100% 넘게 벌었대. 하면은 와, 대박 하면서 야, 어떻게 벌었대? 그 방법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야, 그래? 그럼 나도 사야겠네. 여기에 내가 줄을 서버린단 말이에요. 남들이 야, 100% 수익 보고 나왔대. 100% 수익 보고 있대 하면은 와, 대단하다.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본 거야? 그걸 배우고 다음번에 또 100% 올라갈 주식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박이다. 야, 지금 사도 된대? 어? 야, 지금이라도 살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원인과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좀 많이 위험해요. 그 따라 할 거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돈 벌고 나서 다음에 살려고 하는 거를 따라 사든가 처음부터 이미 이렇게 막 돈을 벌고 있는 거를 무리해서라도 이거를 굳이 이거를 살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는 국면에서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은 이 사람은 뭐라 그래? 야, 그거 진지게 팔고 나왔는데 그거 왜 들고 있냐? 그러면 야, 너 그때 좋다고 해갖고 나 샀지. 아니, 그거는 그때 내가 그 예전에 좋은 거고 그 내가 지금 좋대? 그걸 왜 사고 있대? 그거를 난 팔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죠? 네,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산다 해도 내가 돈 벌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국내 주식 몇 종목 오르고 있냐고요? 아, 몇 종목 들고 있냐고요? 제 개인적으로요? 저는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로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10에서 15, 10에서 15개 정도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종목을 보유하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은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농사를 지을 때 이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농작물을 몇 종류를 농사를 지을 거냐. 음. 내가 각각 예를 들어 딸기 농사도 짓고
토마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뭐 블루베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의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각각의 농사하는 방법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농사하는데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도 내가 봐줘야 되고 이거를 내가 주기적으로 봐줄 수 있을 정도 어, 그 정도를 담는 게 제일 적당하다. 저는 그게 10에서 15종목 정도라서 그 이상이 되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상 하는 거는 또 너무 이제 비중을 나누는 거라서 그렇게 막 효용성이 크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음. 근데 이제 이 비중과 분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이것도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중은 내가 확신하는 만큼 내 확신의 정도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커? 그만큼 더 많은 비중을 담는 거지. 분산은 그와 이제 반대죠. 그와 반대. 내가 그만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왜? 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틀리는 거를 최대한 덜 아프게 나누는 거죠. 그만큼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많이 분산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따라요. 너무 많이 분산을 해버리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래서 초보일수록 이 분산을 할 때 ETF로 분산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좀 더 쉬워지죠. 내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특정 종목을 막 분산하는 것을 ETF로 대신할 수 있죠. 아니면은 나는 모르겠고 시장이 올라갈 거는 알겠는데 뭐 산업이랑 종목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ETF를 사는 거죠. 다미님 시드 작아요? 시드 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드가 작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드 크시던데. 내가 초보다. 초보고 내가 좀 소액 투자자다. 그러면은 일단은 5종목 내외로 해보는 거죠. 일단은. 음. 일단은 조금씩 해보는 거죠. 조금씩 하면서 이제 좀 감을 잡아보고 실력이 좀 늘고 자산이 좀 늘면은 이제 점점 늘려가는 거죠. 작은 건 얼마 정도가 작냐고요?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 이하. 개인적으로 2천만 원 이하를 저는 소액으로 분류합니다. 투매는 뭘 보면 되냐고요? 투매? 투매는
개인적으로 뭐 두세 가지 기준을 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빅스, 네, 또는 이제 변동성 지수, 요거를 좀 봅니다. 요게 이제 높은지, 여기 높은지를 보고, 요거 VI 빅스 지수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코스피 요걸로 보셔도 되는데, investing.com에다가 VIX 검색하면은 맨 위에 이제 요거 CBOE 해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나와요. 이게 높으면 그만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 심리에 떨어서 불안해하고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보는 게 공포 지수를 따로 보거든요. 공포 지수.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네이버에다가 공포 지수라고 검색을 하면은 밑에 이제 CNN에서 요거 이제 Fear and Greed Index 요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 조금 내려보면은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좌측으로 가면 이제 공포 심리가 크다라는 거고, 우측으로 가면 이제 탐욕 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 탐욕 지수가 높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막 광기에 서려갖고 막 매수하고 있다. 그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은 지금 공포 심리에 떨어갖고 그냥 내다 집어 던지고 매도하고 있다. 요게 이제 중간 정도면 그냥 보통인 거고, 요게 이제 제일 직관적이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공포 중에서도 극심한 공포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좀 공포에 많이 떨고 있다. 공포에 많이 떨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만 흘려도 투매가 나온 거죠. 투매가. 요걸로 이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 탐욕 지수, 요걸로 판단을 하고, 세 번째는 투매의 경우에 이제 주도주, 소외주 관계없이 그냥 시장 자체가 그냥 한 번에 쑥 급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일단은 이제 팔고 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에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겁먹고 지레 겁먹어갖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좋은 주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다 팔고 도망가 버리는 거라서, 그럴 때 이제 야, 이런 보석을 이렇게 싸게 판다고 하면서 이제 줍줍 하는 거죠. 야,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싸게 팔지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줍줍줍줍. 그래서 투매의 장세에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나오죠. 그 투매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역대급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가, 이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역대 최대였어요. 역대 최대.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공포 심리가 저번 주에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최악.
그러니까 "어이구 그렇게나 무서우세요? 근데 이렇게 좋은 주식을 이렇게 헐값에 파신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주워 담은 거죠. 어차피 지금의 전쟁 이슈는 시장과 기업의 본질의 문제를 줄 만한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역이용하면서 투자하는 방식도 좋아요. 사람들이 막 이게 탐욕. 광기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주워 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게 기업의 시장의 본질은 쭉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막 광기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그게 싹 빠지면서 공포 심리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또 광기로 막 올랐다가 또 확 쳐박았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집어 던지는 경우가 1 년에 한두 번씩은 나와요. 1 년에 한두 번씩은. 그럼 이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럴 때 "야 사람들이 지금 완전 난리래." 난리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어 그래?" 그럼 이거 확 주워 담자. 매수하고. 사람들이 막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지고 "야 너 주식 왜 안 해? 야 지금 빨리 해. 삼성전자 지금 20만 원 뚫고 난리 났어 요즘. 내가 주식 안 하면 바보래."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때 좀 이제 매도하고. 이렇게 1 년에 한두 번씩만 해도 충분한 게 또 주식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식으로 1 년에 한두 번씩만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어차피 매일 보시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고 팔고 그래서 1 년에 한두 번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극심하게 저평가되었을 때 주워 담고 탐욕이 막 높아졌을 때 팔고 하시니까 수익은 또 괜찮죠. 그러니까 꼭 보면은 내가 단타 기술이 없는 분들 중에 막 매일마다 사고 팔고 막 반복하시는 분들이 꼭 시장이 좋아도 돈을 못 버셔요. 전쟁에 대한 분석은 저번 주에도 제가 자세하게 해 드렸는데 진짜 시장의 문제를 만들 거면 유가 상승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음. 유가 상승이 이제 즉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가 되면서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금리의 인상을 촉발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이
메인이다 보니까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어, 고정비가 부담이 되는 구조로 이어지며 이제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두 가지를 봐야죠. 근데 지금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장기화가 돼서 막 고유가 기조 장기화가 되고 하면은 그때는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죠. 음. 근데 꼭 시장은 이러한 특히나 전쟁 같은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부터 걱정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그냥 냅다 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만에 하나라는 게 있죠. 만에 하나라는 게. 근데 저의 투자 원칙상 저는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을 선호하는지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리부터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하기에는 저의 투자관과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를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래서 안 돼. 또 나중에는 저래서 안 돼. 자꾸 안 될 이유만 찾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니? 야 이렇게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니? 항상 안 되는 일을 자꾸 별명을 갖다 붙여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얻어 걸리면 그래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계속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지 말라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안 해서 그러면 언제 돈 벌 건데요 그죠? 저는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낙관론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본질이 훼손될 때는 저는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일 때가 2022년도였죠, 이때. 이때는 저는 주식보다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의였었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의 바닥 신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열심히 하자라는 네. 실제로 현금보다 주식 비중을 계속 더 많이 채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는 한국 증시의 이 본질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막 팔고 떠나야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최소한 제 입장에선 보이질 않고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주식 투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은 진짜 현금이냐고요? 그러면 뭐 가짜 현금이 있나요? 뭐 어떤 현금이 있을까요? 어, 현금이 진짜 현금? 현금이 진짜 현금?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진짜 현금이 아닌 가짜 아, 실물 지폐를 얘기하시는 건가? 출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행 계좌에 넣어 놓는 거죠. 입출금 계좌에다가. 아, 채권이나 커버드 콜?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때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은행 예적금과 금, 음,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 포지션으로 많이 뒀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언제 상승할까를 계속 공부하면서 때를 노리다가 23년에 됐을 때 비로소 어, 주식에 다시 집중을 했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 개인 투자만 막 신경을 막 썼으면 돼서 사실 투자의 성과가 유튜브를 하기 전보다는 유튜브를 한 이후보다는 저는 오히려 유튜브를 하기 전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멤버십을 또 하기 시작하면서 제 계좌보다는 이제 하나를 찾아도 좀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저보다는 더 회원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걸 들으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예전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스스로 그냥 주식 투자하면서 돈 벌었을 때보다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돈 벌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보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뭔가 제가 좋은 주식을 찾거나 뭐 주도주를 찾거나 이랬을 때 일단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음,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바뀌었거든요. 뭐 저도 사람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 마음이 바뀌질 않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수익률이 저보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높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지금 이상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도 집에 엄마가 이제 막 간식 같은 거 먹을 거 이제 막 사놓고 수빈아 이거 나중에 먹어 이제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바로 먹기보다는 이제 제 친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동생들한테 먼저 먹으라고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갈 때 그 친구들 어, 몇 명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주머니에 그 먹을 것들을 이제 잔뜩 넣어놓고 그 놀이터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먹어 하면서 나눠주고 남은 거를 제가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속상해하셨죠 그런 걸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저 살찌우라고 몸집 좀 키우라고 너 먹으라고 사준 거를 왜 자꾸 남 주냐고. 왜 저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내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그게 제가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내가 이 좋은 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주거나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행복해요. 어.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래서 뭔가 더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더 주고 싶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그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도라에몽이었거든요. 도라에몽. 왜 그러냐면 이제 도라에몽 보면 여기 이제 주머니에 그 별게 다 나와요. 별의별 게 다 나와 여기 주머니에서.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옷 주머니에 막 별의별 먹을 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과자도 나오고 막 젤리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친구들이 저를 도라에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도라에몽 오늘은 뭘 줄 거야? 오늘은 뭐 있어? 막 물어보고. 오늘은 뭐 가져왔어? 하면서 막 주고. 중학생 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그때 당시에 이제 MP3 좀 좋은 거를 제가 샀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신 거죠. 그때도 이제 쉬는 시간 되면은 제 MP3를 빌려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 MP3에는 항상 최신곡이 업데이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빌려가는 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듣기보다는 그 친구들 막 더 이렇게 빌려주고 듣게 하고 싶어 가지고 막 매일마다 막 신곡 업데이트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아니 제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이수빈인데 숫자가 이게 이수빈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거든요. 여자 중에서도 정말 많은데 근데 이 숫자가 대부분이 그 빼어날 수를 써요. 비는 이제 빛날 빈을 쓰고 근데 제가 이거 빼어날 수가 아니라 제가 이 베풀수를 써요. 베풀수를. 제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사람들한테 베풀수록 너가 더 빛난다라는 이름을 지어 주셔 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네,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게 결국 다 돌아온다라는 거를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속상해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라. 이름을 바꾸라. 너가 자꾸 막 너 안 챙기고 자꾸 막 남들 챙기고 하니까 너가 이렇게 자꾸 마르고 하는 거 아니냐. 너부터 일단 강해져야지. 어머니 입장에서 속상할 수 있죠. 이름을 이제 강한 이름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그때 뭐 강빈, 뭐 이제 강인, 뭐 이런 강한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유 이상해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이름 안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존경하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어서 엄청 막 믿고 따르고 그분 막 수업 때 눈 초롱초롱하게 막 매번 듣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수업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저를 잠깐 부르시더니 수빈아, 수빈이는 정말 참 좋은 사람인데 선생님 봤을 때 수빈이가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좀 해주셨거든요.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을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선생님이 덧붙이셨던 말이 착하면 너만 손해 봐. 손해 볼지 말고 그냥 바르게 살아, 바르게. 어렸 그때 학창 시절 때는 그게 착 와닿진 않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해주신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착하게 사니까 착한 거를 자꾸 남한테 막 이렇게 내가 가진 거를 막 주고 하니까 그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창 시절 때는 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느꼈죠. 그때 이제 '아 그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착하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착하게 살지 않고 최소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며 일단 나부터 챙기고 모두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자.'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 되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그때도 깨달았어요. 음. 그 이후로 깨달았던 게 뭐였었냐면 제가 한때 또 이제 참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완전히 돈 한 푼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빚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에 뭘 느꼈냐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게 베푸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정말 절실히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근데 제가 원했던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베풀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막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베풀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경제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그때 이제 그땐 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남들을 챙길 겨를이 없이 음 제가 그전에도 학창 시절 때도 제가 그 매달 그 정기 기부 활동하던 게 있었는데 돈이 한 푼이 없으니까 기부는 뭐 기부예요. 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밥 먹을 돈도 없어서 라면